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Electro-Osmosis in a Channel 지난 수업 시간에 했었던 것을 통틀어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성물질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렉트로오스모시스입니다. 유체를 전기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게 매우 신기한 일이고 많은 응용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선 고려하는 것은 2차원적인 채널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그 모형도 지금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단면을 그린 것이고요. 오른쪽이 X축, 그리고 세로축이 가로축 X축, 세로축 Y축입니다. 그리고 X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많은 전하를 가진 아이온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온들의 개수 분포를 우리가 CI라고 한다면 그 개수 분포는요, 이 세로축 디스플레이스먼트 Y에 관계된 함수일 것 같아요. 이건 개수 농도고요. X축의 의존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수니까 각 아이온의 전하를 곱한다면 전하 밀도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개수 농도는 단위 부피당 몇 개가 있다. 이런 의미로 개수 농도를 쓰는 거고요. 이거는 단위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최적에 몇 개의 아이온이 있고 그 아이온의 전하량을 곱해주면 단위 부피당 전하량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좀 두고 있을게요. 곧 이 이퀘이션을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포텐셜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non-equilibrium, 즉 X축에 따라서 변하는 전기장이 하나 있고요. 또 세로축으로 변하는 전기장이 하나 있는데 이 세로축으로 변하는 이 전기 포텐셜은 마치 이퀄리brium 상태에서의 포텐셜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고요. 이거는 근사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네비어스토크스 이퀘이션을 풀어야 될 텐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대로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라면은 시간 의존성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레이놀드 넘버가 1보다 매우 작다. 그럼 여기 점성이 있고 여기 밀도가 있고 이 밀도는요. 이게 질량 밀도죠. 여기 점성이 있는데 점성량이 더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놀드 넘버가 보통 이렇게 마이크로 스케일 수십 마이크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도 레이놀드 넘버가 1보다 많이 작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시하고 점성 효과가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양단의 압력차 따로 가하지 않고 우리가 전기력으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중력 효과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전기 포텐셜 라플라시안 그리고 그레디언트 이 항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한 것은 이렇게 전기 포텐셜 라플라시안은 전하 밀도를 미안합니다. 위에서 질량 밀도를 이렇게
로 m이라고 쓰는 게 여러분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로 m이라고 썼죠. 그냥 로라고 쓰면 이건 전화 밀도입니다. 전화 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우스 법칙인 거고, 또 전기장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바로 지금 밑줄 치고 있는 이 이퀘이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주어진 시스템의 지오메트리를 고려를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오직 x 방향의 운동만 고려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바로 이게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퀴브리움 상태에서 이 전기 포텐셜의 수직 방향 성분 psi equilibrium as a function of y를 안다면, 그러면 이제 이 속도 분포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난 수업 시간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래서 먼저 이퀴브리움 상태에서 전기 포텐셜 구하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psi equilibrium을 구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것도 했었던 건데 다시 한번 리콜 해볼게요. 우리가 continuity equation이란 것은 어떤 입자 또는 아이온이 어느 공간에서 있는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 밀도가 변한다면 그것은 바로 플럭스로 외부로 나가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그 플럭스는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퀴리brium 상태를 가정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이퀴리brium 전기 포텐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플럭스가 제로인 거고, 그리고 속도도 제로로 두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도 없어요. 결국 남는 거는 요 두 개 텀만 딱 남는 거죠. 그래서 쓰면 지금 요 밑줄 치고 있는 요 이퀘이션만 남습니다. concentration의 gradient, concentration, 그리고 여기 그리고 psi 그레디언트가 남죠. 사실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었었거든요. 이제 지난주였죠. 이걸 어떻게 풀었었냐면 요 ci를 왼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 psi 항목이 나오는데 이걸 풀면 이렇게 두 개의 그레디언트가 같아야 되니까, 그레디언트라는 건 한 번 미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수가 하나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미지의 상수 ci0를 도입을 하고, 그러면은 이 로그 함수를 다시 뒤집으면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퀴리brium 상태에서 전기 포텐셜을 구한 건 아니고 전기 포텐셜 psi와 개수 농도 사이의 관계를 구했어요. ci0의 의미는 무엇일까? 전기 포텐셜이 제로일 때 농도입니다. 전기 포텐셜이 제로라는 것을 우리가 벌크 기준을 잡고 거기를 제로라고 두는 게 현명하죠. 그러니까 벌크에서의 농도가 되는 거예요. ci0는. 우리가 기준을 벌크에서 전기 포텐셜이 제로다. 그러니까 표면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그렇다. 자, 요것을 계속해서 전기 포텐셜을 구해야 되는 건데, 자 보세요.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전기 포텐셜 두 번 미분을 하면 전하 밀도가 되고요. 근데 전하 밀도는 아까 우리가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개수 농도를 알고 전하량, 아이온 하나당 전하량을 알면 그걸 쭉 곱하면 되는 거죠. 그 스페이스가 i라고 표현하는데 i가 뭐 na 플러스일 수 있고 또는 뭐 cl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i를 전체 썸메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 농도가 돼요. 전하의 농도죠.
전하 밀도. 그럼 앞서 우리가 구한 전하 밀도가 있고, 그럼 그것을 이 가우스 법칙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가우스 법칙은 전하 밀도를 입시로로 나눈 건데, 전하 밀도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포화송 볼츠만 이퀘이션이다 그럽니다. 이 이퀘이션의 특징이 psi가 여기 라플라시안 안에 들어있고, 또 뒤쪽에 익스포넨셜 함수 안에 또 들어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 봐도 좀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풀는데요, 먼저 NaCl 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이 푸는 게 어렵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NaCl, 그 솔트죠. 이거를 물속에 넣으면 플러스 아이온이 생기고 마이너스 아이온이 1대1 비율로 생겨요. 그러면 포화성 볼츠만 이퀘이션이 어떻게 써지냐면 전기 포텐셜 라플라시아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I가 Cl 그리고 Na 두 개가 있는 거죠. 먼저 NA부터 써볼까요? NA의 전하를 플러스 1이니까 일렉트론의 전하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E는 0보다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쓴 거고요. 여기 이제 기존에 마이너스 보호가 있죠. 그리고 Cl은 마이너스 그러면 일렉트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2가 돼요. 근데 NaCl이 1대1이니까, 그리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다 1대1이죠. 이걸 뭐 어떤 솔트를 넣든지 물속에 들어가면 다 1대1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QI는 NA의 경우에, 이게 앞에 게 NA 플러스의 경우고 뒤에 게 Cl 마이너스의 경우인데, 똑같이 E 있고요. 컨센트레이션은 NA와 CL이 다 같습니다. 단지 이 부호가 다른 거죠. 전하량의 부호만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보는 것처럼 익스포넨셜 함수를 두 개를 이제 서로 뺄셈을 하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이퍼볼릭 사인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 라플라시안을 한 어떤 함수가 하이퍼볼릭 사인 함수가 된다. 더 어려워졌죠. 그러나 전기 포텐셜 곱하기 일렉트론, 그러니까 일렉트론 하나의 포텐셜 에너지가 우리 열적 요동 에너지 KBT보다 훨씬 더 작다고 한다면 하이퍼볼릭 사인 함수가 이렇게 근사가 돼요. 다시 말하면 하이퍼볼릭 사인 x는요, 사인 하이퍼볼릭 함수의 x는 보통 사인 함수처럼 똑같아요. 그냥 x로 근사가 됩니다. x가 1보다 많이 작다면. 그러면 이러한 근사가 과연 타당한가? 이거는 뭐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 되고, 이제 포텐셜이 실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일렉트론의 전하량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많은 경우 이게 성립합니다. 우리가 보통 실험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지금 이런 채널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두 번 라플라시안 한 거는 y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시스템 이건데, 어떤 벽이 있는 거죠. 벽에 이렇게 마이너스 차지 돼 있고 수직으로 y 방향으로 좌표가 있는 것입니다. 라플라시안 이런 경우에 취하면 딱 두 개밖에 안 나오는, y축으로 두 번 미분하는 항만 있죠. 이게 무한 평면이니까. 그러면은 두 번 미분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비례하는 어떤 것으로 나온다. 이 비례 개수를 우리가 카파 스퀘어라고 두겠습니다. 왜냐면 딱 봐도 0보다 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자,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 비례하는 어떤 값이다. 이것의 2차 미분 방정식의 해는 바로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로 주어지겠습니다. 그런데 바운더리 컨디션 어떤 게 있을까? 당연히 우리가 y축에서 멀리 떨어지면, 벽에서 멀리 떨어지면 아무런 포텐셜이 없을 것이다. 제로로 둬요. 그러면은 우리가 취할 것은, 그리고 또 y가 0이다. 0에서의 포텐셜을 우리가 제타라고 두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결국 이 미지상수 a, b가 결정이 되는데, 바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a는 0이고요. b만 이렇게 제타. 제타라는 의미는 y가 0일 때의 포텐셜이다. 이런 의미로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제타를 우리가 제타 포텐셜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charged surface에서 표면에서의 일렉트릭 포텐셜이에요. 그리고 exponential 함수 안에 카파라는 양이 들어있는데, 이 카파는 어떤 characteristic length를 정의를 하죠. 바로 카파분의 1이 이를 우리가 divide length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y가 divide length만큼 멀어지면 포텐셜이 거의 제로로 떨어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exponentially 감소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divide length가 실제로 어떤 값을 갖느냐? 이제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하면 304 나노미터를 스퀘어 루트 C0 바라고 쓴 거예요. 이거 C0 바. 앞서 우리가 사용했던 C0랑 다르죠. 이건 뭐냐면은 리터당 몇 몰이 있는가, 아이오닉 스트렝스라고 정의하는 양입니다. 지금 NaCl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또는 이제 지금의 경우 NaCl을 넣었을 경우를 계산하면 이제 카파 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것에서 드바일렌스 값이 이렇게 되는 건데, 리터당 몇 몰을 넣었는지 그 숫자만을 여기 넣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없는 양이에요. C0 반은 차원이 없고 그냥 숫자만 넣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C0는 차원이 있죠. 이건 개수 밀도니까 차원을 보면은 미터 세제곱분의 1입니다. 단위 최적당 몇 개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화학에서 또는 이쪽 에어리어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리터당 몇 몰이 있다. 이렇게 몰라 컨센트레이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드바일랭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평면에서 얼마만큼 떨어지면, charged surface에서 얼마만큼 떨어지면 그럼 포텐셜이 거의 제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수백 나노, 길면 수백 나노고요. 보통 뭐 수십 나노입니다. 보통 실험 상황에서 이 몰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뭐 0.1몰 per 리터 뭐 그 정도 수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앞서 식에서 보면 여기 star라고 표시를 했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 이 식에서 y축 거리에 따라서 속도를 알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이렇게 포텐셜 정보를 알면 그러면 속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포텐셜을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넣으면 우리가 결국 얻게 되는 방정식이 이렇죠. 속도를 두 번 미분을 하면 익스포넨셜 함수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한 번 적분을 하면요, 그러면 속도를 한 번 미분하게 되는 거고, 익스포넨셜 함수 적분은 쉽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상수가 나와요. 한 번 더 적분을 해요.
익스포넨셜 함수 한 번 더 적분하면 이렇게 또 익스포넨셜 함수 또 나오고, a라는 컨스탄트를 적분하니까 ay가 나오고, 컨스탄트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러면 컨스탄트 두 개를 결정해야 되는데, unknown 컨스탄트 a, b는 바운더리 컨디션으로부터 또 결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 no slip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y가 0일 때 속도는 0일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 생각해 보세요. 속도의 그레디언트인데 y가 h일 때는 0일 것이다. 이거는요, 시메트리 때문에 그래요. 자, 앞서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시스템 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이거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녹색 큰 동그라미 안에 이 모델을 보면 중간까지 거리를 h라고 했습니다. 이 속도의 그레디언트, 이게 속도가 이렇게 있는데 y축 변이에 따른 속도의 변화가 왼쪽 오른쪽이 위아래가 대칭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y 정확히 중간에서는요, 속도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y축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갑자기 팍 꺾이는 이런 게 없을 거라는 거죠.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평평하도록. 갑자기 팍 꺾인다. 그러면은 시스템이 좀 이상해지는 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그레디언트가 있다가 갑자기 중앙을 지날 때 갑자기 팍 꺾여버린다. 그레디언트가 바뀌면 안 돼요. 평평하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메트리 조건 때문에 한 번 미분한 게 0이에요. 자, 우리가 unknown constant A, B를 결정해야 되는데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한데, 조건 두 개가, 하나는 no slip condition, 또 하나가 한 번 미분한 것이 정중앙에서는 0이어야 된다. 그럼 A, B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제가 구체적인 계산을 해본 건데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A, B가 두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다 결정이 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상수가 있고요. 근데 부호가 재밌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있어요. 1 빼기 something 이렇게 있고요. 이 두 번째 항을 보십시오.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칠하는 부분, 카파 h라는 게 나와요. 아까 카파는 뭐였냐면 드바일 랭스 분의 1이죠. 드바일 랭스가 수십 나노, 길어야 100나노. 이게 보통 실험할 때 여러 아이온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거기 어떤 중앙까지의 거리 h를 곱한 거거든요. 카파 h가 0보다 굉장히 커집니다. 드바일 랭스라는 거는 어떤 계면의 어떤 짧은 영역인데 h는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드바일 랭스가 이제 카파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조건을 쓰면 이 항목 전체가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y 방향으로 근사된 이런 속도 프로파일은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로 주어지는데, 얘 모양이요, 이렇게 수렴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제가 오른쪽 아래에 지금 그리는 것처럼 y가 0 근처에서는 0인 거고요. 어느 정도 그 중앙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근데 이 부호가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전기장 방향 따라서
그리고 제타 포텐셜 값에 따라서 이 속도의 방향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경우 우리가 이 네거티브리 차지된 서피스를 고려했거든요. 제타 포텐셜이 음수 값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으로 전기장 가하는 걸 고려했으니까 얘는 0보다 크고 제타 포텐셜은 0보다 작고, 그러니까 속도가 우리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오른쪽으로 유체가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이렇게 진공의 퍼미티비티, 그리고 물의 relative permittivity constant가 있죠. 그러니까 입실론은 0, R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타 포텐셜, 보통 우리 뭐 글래스나 쿼츠 이런 것들이 물속에 퐁당 빠지면, 물과 접촉하게 되면 뭐 이 정도 전위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의 밀도와 10cm의 1V 정도 아주 약하게 걸었다고 해볼게요. 10cm에 1V 정도를 가했다. 그럼 10V per meter가 돼가지고 이걸 계산을 하면 유량이 아니라 속도가 중앙 부근에서 0.7 마이크로미터 per second가 나와요. 근사적으로 한번 에어리어를 뭐 이렇게 10마이크로미터 10마이크로미터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이 에어리어는요 그냥 이렇게 한번 작은 에어리어로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플로우 레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플로우 레이스는 속도 곱하기 단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어리어와 이 속도를 두 개를 이제 곱해가지고 유량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0.1 피코리터 per 세컨드 정도가 나와요. 만약에 에어리어가 100마이크로 100마이크로라면은 이거의 100배 되니까 7 피코리터 per 세컨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미세한 유량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일렉트로오스모시스가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랩에서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단일세포 안에 특정 약물을 주입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수고 많았습니다.